자, 1번 문제부터 6번 문제까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중심과 반지름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13의 제곱인 루트 13의 제곱인 13. 자, 이 점이 마이너스 1,0과 b 3,0을 지나니까 첫 번째로 x는 마이너스 1, y는 0을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들을 대입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대곱이니까 그냥 a 더하기 1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y는 0이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돼서 b의 제곱은 13이다. 그래서 여기 식을 똑같이 동그라미 1번식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식으로는 x는 3, y는 0을 대입을 해본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는 3, y는 0을 집어넣으면 3-2의 제곱, 그러니까 a-3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13이 되죠. 그래서 이 식을 동그라미 2번식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식을 정리를 해보면 a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더하기 b의 제곱은 13 이렇게 나오겠죠. 동그라미 2번식을 정리를 해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더하기 b의 제곱은 13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식의 연립을 해주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 걸 빼주면 지금 이 a의 제곱이 날아가고 b의 제곱이 날아가고 13, 13도 날아가죠. 계산해보면 2a에서 마이너스 6a를 빼주니까 플러스 8a, 그리고 1에서 마이너스 9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8은 0. 따라서 a는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a는 1이라는 걸 뭐 동그라미 1번식이다 집어넣든 2번식이다 집어넣어보면, 여기다 집어넣든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b의 제곱이 9가 되죠. 뭐죠? 안 써져가지고 갑자기 b의 제곱은 9이 되죠. 따라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10이 나온다. 그래서 답이 10이다 라는 식을 알 수가 있겠죠. 1번 문제는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줘서 풀면 되는 문제였고, 자, 2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만 보고 반지름의 좌표와 반지름의 좌표가 아니라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바꿔주기 위해서 일단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자, x의 제곱, 좀 공간이 살짝 모자랄 수 있어서 좀 크게 써보겠습니다. 자, x의 제곱, 일단 x에 관한 항만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y에 관한 항도 y의 제곱 마이너스 4의 y, 그리고 이렇게 써주고 여기 나와 있는 걸 우변으로 옮겨줘 볼게요. 옮겨줘 버리면 마이너스 6a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2a-1x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려면 이 개수를 2로 나눠준 다음에 제곱을 해야 되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a-1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y의 제곱 마이너스 4a y, 여기도 y의 개수인 이 마이너스 4a를 2로 나눠서 제곱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a의 제곱. 자, 이 식에서 아래식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을 했냐, 좌변에 이 두 가지 항이 더해져 있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의 제곱, 그리고 남아있는 이것도 똑같이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a의 제곱 더하기 4, 이거 계산해주면요, 자, x 더하기 a-1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되죠. 얘가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4a의 제곱 마이너스 6a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나요? 이거 써보면, 계산해보면 지금 계산이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가 나오고,
더하기 5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넓이가 최대라고 했어요. 넓이가 최대라는 말이 곧 반지름이 최대라는 말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 반지름의 제곱이란 이 반지름이 최대가 되니까 글씨가 너무 안 예쁘네요. 자, 반지름이 최대니까 반지름 이 전체의 제곱도 최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5가 최대가 돼야 되는 거야. 이 값 자체가. 그러면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5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자, 최대값 구하는 건 중학교 때 배웠었죠.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 다시 또 얘를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5를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6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반지름의 제곱이라는 애는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6을 가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지름이 최대일 때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럼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써볼까요?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자 마이너스 a 더하기 1, 2a가 되죠. 얘가 지금 a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가 집어 넣어보면 2,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2, 마이너스 2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2,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반지름이 이렇게 나와서 반지름이 최대가 되려면 일단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반지름이 최대가 돼야 되고 반지름이 최대가 되려면 반지름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 a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구해보니까 a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나와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원의 중심의 좌표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2, 마이너스 2가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곡선 위의 점 중 제2사분면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저것이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구해라 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y는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빼기 4분의 5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옵니다. 그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써볼까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방금 이 상황에 유의를 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원을 하나 그려주고 자, 이렇게 원이 지금 좀 안 예쁘죠? 원이 이렇게 접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사분면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했어요. 여기 이 사분면에 있으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이 지금 여기 이 곡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중심이 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이 곡선 위에 있으면서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해야 된다. 그래서 상황을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한번 놔봅시다. 그러면 이 나와 있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r, r이죠. 그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세어보면 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이 r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아이고, 이런 식으로요. 자, 두 번째로 이 마이너스 r, r은 이 곡선 위에 점이 되니까 r은 r의 제곱 더하기 r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2번 식을 정리를 해보면 r의 제곱은 1이 되는데 반지름의 음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반지름 r은 1이죠. 그래서 반지름은 1입니다. 그래서 1번 식을 r은 1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봐가지고 이 r은 1이다 라는 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이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전개를 해보면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y의 제곱, 그냥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순서대로 이런 형식으로 전개를 해보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이 되죠.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a, b는 마이너스 2, c는 1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다 더보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1이 돼요. 이렇게 3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반지름 표시를 r을 해줄까? 자, 4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AB의 길이가 3일 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런 또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 X축과 Y축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죠. 그리고 A의 좌표가 지금 이렇게 좀 작게 그려볼까요? 5,12가 된다. 그래서 이 점을 A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분 AB의 길이가 3이래요. 선분 AB의 길이가 3이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하면 3처럼 보이나요? 하고 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이런 원 위에 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B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위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공통적인 건 이 선분 AB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점 A를 원점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점을 A의 제곱 더하기 A, B라고 했을 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B가 여기쯤 뭐 예를 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이 점을 선분 OB의 제곱과 같죠. 0,0과 A, B 사이의 거리. 그러면 OB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말은 곧 선분 OB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OB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를 의미해요. 점 B가 원점으로부터 언제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냐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냐, 이 상황을. 자, 이렇게 좀 다시 그려볼게요. 자, 잘 안 그려지네요. 자,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변할 때 여기 OB의 제곱이 최대가 되려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가 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원으로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이 이쯤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만나는 점이 예를 들어 B가 여기쯤 있다. 그러면 선분 OB는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길이는 반지름으로 서로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언제 최대가 되냐? 방금 했던 그 상황을 똑같이 조절을 해주는데 언제까지 조절을 해주냐? 반지름의 길이가 최대한 커질 수 있을 때까지 키워봐야 되겠죠.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그럼 여기서부터 안 만나고 하다가 만나기 시작하죠. 이 만나기 시작하는 지점이 선분 OB의 만나기 시작한 이 지점이 선분 OB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에요.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거 점점 커질 수 있는 데까지 커지다가 언제까지 커질 수 있냐면 이렇게 쭉 가서 이 원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이 관계일 때, 이때가 선분 OB의 길이, 선분 OB 이 원의 반지름의 크기가 늘어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늘어나야지 선분 OB의 길이도 커지고 OB의 제곱의 길이도 커지겠죠. 그래서 B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을 때 선분 OB의 길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원점 5에서 이렇게 B를 이었을 때, 자, 이 길이가 지금 선분 OB의 길이는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의 루트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3이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죠. 그래서 선분 OB의 최대값은 13과 3을 더해줘서 13 더하기 3패서 1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OB의 제곱의 최대값이죠. 선분 OB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해보면 16의 제곱, 그래서 256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은 이 선분 OB의 길이에다가 더하기 반지름의 길이 R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1, C2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점 1,2를 지난다 라고 하네요. 선분 AB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도 이 문제에서 나타내는 이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옮겨볼까요? 자, 우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반지름을 R이라고 놨을 때 원의 방정식은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그림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원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해요. 접했을 때 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반지름을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도 R이고 이 길이도 R이고 양수니까 얘가 지금 R,R이 되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R,R이니까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놓으면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1,2를 지난대요. 그러면 이걸 일단 밑으로 살짝만 내리고 계산을 해준 다음에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이 원이 1,2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1,2라는 점을 이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도 등호가 성립을 해야겠죠. 그래서 1,2를 집어넣어보면 R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R 빼기 2의 제곱이 R의 제곱이 나와야 되죠. 이거 계산해주면 R의 제곱 마이너스 6R 더하기 5는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주면 R-1 R-5는 0이니까 알 수 있는 게, 따라서 반지름 R은 1 또는 5가 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C1과 C2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는데, C1의 반지름의 길이는 C2의 반지름의 길이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1이라는 애가 이 C1의 반지름의 길이, 얘가 지금 1과 5 중에 더 작은 값인 1이고 C2의 반지름의 길이가 1과 5 중에 더 큰 5가 된다는 거죠. 그럼 알 수 있는 게, 따라서 C1이라는 애의 원의 방정식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이다 라는 거고요. C2라는 방정식이 X-5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이 25다 라는 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1과 C2의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1과 C2의 그림을. 자, 우선 원을 반지름의 길이가 1이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크게 그리면 안 되겠죠. 이 원이 왜 이렇게 자꾸 안 그려지지? 아이 참. 자, 원을 이렇게 반지름 1이다 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5니까 이 정도쯤 되면 될라나요? 좀 더 크게 그려야 되겠네요.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그려야 되겠어요. 자, 1점 하면 될라나? 이거보다 더 크게 그려야 되네. 아니면 이 원을 좀 작게 그리면 되죠. 이러면 이제 얼추 그림이 맞게 나온 것 같네요. 그래서 자, 하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이 점이 지금 이렇게 1,1 그리고 한 점은 5,5 이렇게 접하는 원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작은 원이 C1, 여기 있는 큰 점이 C2가 되는 거고요. 이 만나는 점이 지금 그림이 정확하게 구현이 되진 않았지만 1,2에서 이렇게 만난다. 그래서 C1이 작은 원, C2가 큰 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이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고 C1 위의 점 A와 C2 위의 점 B에 대하여 선분 AB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A라는 애는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점이에요. A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A는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B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큰 원을 왔다 갔다 하는 점입니다.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언제 선분 AB 길이의 최대가 되냐? 자, 원의 두 중심의 좌표인 1,2과 5,5를 잇는 이 점을 봐볼게요. 네,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겠습니다. 1,2는. 그러면 이 원의 두 중심의 좌표를 이은 선분의 길이는 4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원의 두 중심을 이은 이 선분을 최대한으로 늘려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최대한으로 늘리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길이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길이를 늘리는 것보다는 그냥 이 일직선의 유지대로 쭉 늘려버리는 게 가장 크게 길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지점에서 이 선분의 거리를 최대한으로 늘리려면 이렇게 중간에 꺾여서 가는 것보다 그냥 일직선을 이렇게 쭉 이어졌을 때 지금 이 선분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거겠죠. 중간에 어디 꺾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단 일직선으로 쭉 갈 때가 더 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선분 AB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점 A는 이 두 점의 원의 중심을 이은 이 선분을 그대로 연장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서 이 지점이 될 때 얘가 최대가 되는 거고 B라는 애는 얘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이었을 때 이 지점이 지금 B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연장시켜서 작은 원의 반지름인 1과 큰 원의 반지름인 5를 1과 5를 나란히 더해줄 때가 최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A가 뭐 여기쯤 있고 B가 한 여기쯤 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게 더 길어야겠죠. 그래서 더해줄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더해준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만큼 더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가 될 때 선분 AB의 최대값은 여기가 4루트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니까 다 더해주면 6 더하기 4루트 2가 되죠. 답이 6 더하기 4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문제 봐보도록 할게요. 두 직선의 교점을 A, L1과 L2가 X축과 만나는 점을 BC라고 하자. 일사분면에 있는 점 P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위의 점 Q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이런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기억 보기부터 항상 이런 이제 진위형 문제라고 하죠. 기억, 니은, 디귿을 묻는 문제는 그러니까 기억이나 이 니은 보기가 뒤에 나와 있는 기억 보기가 니은 보기를 해결하기 위한 약간의 셋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힌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에서 두 직선 L1과 L2는 서로 수직이다 그랬잖아요. 수직인지 아닌지는 판별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 얘 L1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고 L2의 기울기는 2분의 1이잖아요.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되죠. 그러니까 기억번은 지금 맞는 설명인 거예요. L1과 L2는 서로 수직이에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풀 때 그냥 맞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니은번에 나와 있을 때 점 Q의 Y좌표는 2다라는 걸 했잖아요. 얘를 힌트 삼아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직선 L1과 L2가 서로 수직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걸 그림을 그릴 때 서로 수직이 된다라는 이 정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출제하신 분이 이 수직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풀어라고 힌트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서 항상 기억번, 니은번 풀 때 니은번 해결할 때는 기읍번을 힌트로 생각을 해서 풀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디귿번 문제를 풀 땐 기억과 니은에서 밝혀낸 사실을 추가해가지고 얘를 힌트로 디귿번의 진위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6번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의고사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3학년 올라가서도. 그래서 이런 풀이 방식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메커니즘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L1과 L2가 서로 수직이다 라는 걸 밝혔으니까 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라는 것에 유의를 하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서 문제 상황을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났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을 B랑 C라고 했어요. 그럼 L1과 L2를 그려볼게요. 직선 L1이라는 애는 지금 얘죠. X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한 여기쯤 이렇게 직선을 그려볼까요? 그래서 이 점이 지금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지점이 지금 뭐 마이너스 2가 한 이쯤 있는데 X축과 만나는 점은 B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B다 라고 써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L2 같은 경우에는 얘는 X절편이 4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X절편이 4니까 이렇게 그림을 뭐 대충 그려줄 수가 있을 건데 이걸 좀 연장을 시켜볼까요? 여기가 이제 X절편이 4인데 지금 둘이 서로 수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직 표시를 해줘야겠죠. 얘를 L1이고 얘를 L2라고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Q의 Y좌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가조건 보면 가조건 보기 전에 위에 있는 걸 볼까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P와 삼각형 ABC 외접원 위의 점 Q라 그랬어요. 그럼 삼각형 ABC를 보니까 여기가 지금 A잖아요. 교점 A라 그랬으니까 삼각형 ABC의 외심을 일단 구해봐야 되겠는데 이 외심이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에요.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매우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라는 건 그림을 외접을 이렇게 실제로 시켜 보았을 때 이게 내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지를 모르겠는데 자, 정확한 그림은 아니어도 대강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접원의 중심이 지금 이 중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C라고 해볼까요? 변 BC의 중점이 얘가 지금 외접원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접원 위의 점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서로 수직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밝혀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Q는 뭐 무게중심이면서 삼각형 PBC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의 3배라 그랬어요. 그럼 P가 1사분면 위의 점인데
삼각형 이 PBC나 삼각형 ABC나 밑변의 길이가 선분 BC인 건 똑같아요. 근데 밑변의 길이는 똑같은데 넓이가 3배가 된다는 건 높이가 3배가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 삼각형 ABC 높이는 지금 2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점 P의 Y좌표는 높이가 지금 6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 좀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P가 뭐 대충 여기쯤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얘의 Y좌표는 6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삼각형 PBC를 구했을 때 이 높이가 지금 6이 나오니까 P의 좌표가 좀 더 오른쪽으로 옮겨볼게요. 그림이 좀 애매하게 그려져서 이 삼각형 PBC의 이 높이가 지금 이렇게 6이 나오도록 그래야지 넓이가 3배가 되겠죠. 6,6이 아니라 Y좌표가 6이고 X좌표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P의 좌표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 나번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점 P의 Y좌표가 6이다 라는 것을 나번 조건을 위해서 해석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번 조건 보면 점 Q는 삼각형 PBC의 무게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일단 삼각형 PBC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PBC를 그려보았을 때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분 BC의 중점과 P를 이었을 때 무게중심이 지금 요 어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있어야 되는 이 중선 위에 있어야 돼요. 어느 지점에 있어야 된다? 이 점을 M이라고 놔볼까요? 이 선분 PM을 이렇게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의 좌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점 Q가 지금 무게중심의 좌표인데 이 점 Q는 외접원 위의 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Q는 여기 위에 있는 이 점을 왔다 갔다 하는 점이면서 동시에 이 중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 여기가 Q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지금 Q가 된다. 그리고 이 길이의 비율이 그림이 살짝 좀 공간이 모자라서 정확하게 그려지진 않았는데 이 길이의 비율이 지금 여기다 쓸까요? 1대 2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공간이 모자라서 좀 P의 위치가 이 내분하는 비율이 1대 2처럼 보이지 않긴 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M의 좌표는 지금 선분 BC의 중점이기 때문에 이 M의 좌표는 마이너스 1과 4를 더해서 3이니까 평균을 구해보면 M의 좌표가 2분의 3,0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 알아낼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보고 여기도 이렇게 보기 안 좋으니까 C라는 점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지금 이 삼각형과 제가 그리고 있는 이 큰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어야 되고 닮음비가 1대 3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가 1이고 여기니까 닮음비는 1대 3 이렇게. 그러면 이 P의 Y좌표가 6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높이는 6이 되죠. 닮음비가 1대 3이니까 여기는 6 곱하기 3분의 1 해가지고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닮음비에 의해서 점 Q의 Y좌표는 2 맞죠? 여기 길이가 2니까. 그러니까 얘 대 얘의 비율이 얘 대 얘의 비율과 똑같아야 돼서 1대 3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점 Q의 Y좌표는 2이다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디귿번 마지막으로 보면 점 P의 X좌표 Y좌표의 합은 10이다 라고 그랬는데 얘가 맞는 말이냐. 그럼 P의 Y좌표는 구했으니까 P의 X좌표만 구해주면 끝이 나겠죠. 그래서 이 점을 뭐 알파라고 놓을까요? 그러면 선분 MP니까 얘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1대2로 내분하는데 점 M의 좌표가 2분의 3,0이고요 그 다음 P의 좌표가 알파, 6입니다 얘를 내분하는 점을 찾아주면 이 Q라는 애는 X좌표는 1 더하기 2분의
알파 더하기 3 이렇게 되고요. y좌표는 1 더하기 2분의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q의 좌표가 3분의 알파 더하기 3,2가 됩니다. 그죠? 근데 q의 좌표를 그래서 이렇게 구했는데 잘 보면 이건 이제 길이를 비율을 나타내는 거니까 동그라미라고 써주고, 이 길이가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크기랑 같은데 이 외접원의 지름의 크기가 지금 5예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5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5입니다. 그리고 여기 길이가 2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 삼각형을 구했을 때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4분의 25 빼기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분의 9가 되니까 이 길이가 지금 2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q의 좌표를 다시 구해보면 이 q라는 애는 2분의 3,0에서 2분의 3만큼 더한 거니까 3,0이죠. 얘가 지금 3,0이 아니라 3,2죠. 따라서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지금 이 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3분의 알파 더하기 3이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는 6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점 P의 좌표는 사실 여기다 쓸까요?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6,6이다. 그러니까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10이 아니라 12가 돼야 돼서 D급번은 틀려서 기억과 니은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점 Q의 Y좌표가 2이다 라는 걸 이 정보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바탕으로 반지름의 길이도 알고 얘도 아니까 피타고라를 써서 점 Q의 X좌표를 찾아주고, 이 찾아준 X좌표의 값으로 내분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알파의 값도 찾아준다는 거. 여기서도 니은번에서 사용됐던 사실이 힌트로 쓰이죠. 항상 이렇게 진이형 문제는 기억, 니은, 위에서 얻었던 내용을 힌트, 이 내용을 바탕으로 추측을 해가지고 맞는지 틀렸는지를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